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 또 오늘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특별하다고 하기보다는 제일 만만한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제일 만만하다 그러면 누군지 알겠죠? 네, 많은 분들께서 제 방송 우리 시청해 주시면서 댓글에 동생이 궁금하다. 동생을 어디서 보셨는지 이제 만나러 갑니다. 초창기 방송에 제가 동생하고 같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동생 오늘 옆에 데려왔습니다. 인사라. 네, 안녕하세요. 네, 주인장 이서연의 동생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 언니에게 많은 이렇게 격려를 주시고 또 따뜻한 이런 말도 해주시고 제가 하나하나 댓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저를 또 잊지 않고 또 여러분들이 또 언급을 해주시고 동생 뭐하냐, 잘 지내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동생하고 대한민국에 탈북해서 또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과정, 어떻게 보면 언니로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제 동생의 좌충우돌,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미연아. 네. 이름 말씀드렸니? 네. 네. 탈북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소연 씨 탈북 스토리도 들려주세요 했는데 동생 거부터 먼저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두만강은 내가 먼저 건넜잖아. 네, 그랬죠. 저는 그 언니가 먼저 사실은 탈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언니하고 간간히 북한에서 이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잘 있구나. 처음에는 이제 가족으로서 안부만 그냥 걱정이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저는 사과 하나 때문에 탈북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 이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뭔가를 막 삭삭삭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궁금해서 언니 뭘 먹어? 물어봤더니 사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안은 이제 그 태생적으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과일을 좋아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타고 나서 엄청 과일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너무 그 사과가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고 싶었던 마음에 언니 보고 언니 나 그거 좀 하나만 좀 두만강으로 좀 넘겨보내줘.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더니 언니가 아주 진지하게 너가 중국에 오게 되면 사과 한 트럭을 사줄게. 네가 남조선에 가게 되면 일생 동안 사과를 먹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다가오는 그 충격이 소소하면서 충격이 컸어요. 이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내가 먹고 싶은 사과를 평생 먹을 수 있다는 거구나. 그쪽은 그런 사회였구나. 이런 것을 실감 있게 이게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해주니까 뭔가 이제 나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 탈북하기 위해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막 이제 꿈에 부풀은 생각도 했다가 두려운 생각도 했다가 막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두만강을 딱 건너서 바깥 사회를 처음 봤잖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를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중국만 봤을 때 놀랐던 것이 뭐냐면 밤에도 대낮 같은 거야. 너무 길거리에 막 불이 넘쳐나고 저녁 시간에 사람들이 잠들 줄을 몰라요. 북한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평양에 지새지 말아다로 평양의 밤아. 네, 평양만 불이 반짝반짝하고 해룡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숙 동상이 있잖아요. 그 김정숙 동상을 보게 되면 그 동상에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 그래서 이제 외국인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아니 왜 산 사람한테는 불을 안 주고 죽은 사람한테만은 불을 저렇게 줘야 되느냐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북한 사람이었으면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밤에 불이 꺼지지 않고 너무 환한데 사람들이 막 먹을 게 풍족이 넘치고 길거리에 과일이 막 쌓여 있고 이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탈출시켜야겠다. 한국 가는데 내가 내 일행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네, 어떻게 꼬실까 생각했는데 사과 한 알에 여러분 넘어왔습니다. 제가 썰랑 넘어갔어요. 네, 자 북한에서 뭐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낱낱이 소개하라. 저는 북한에서 유치원 교사를 6년 정도 일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북한의 유치원 교육은 학령전 교육이라고 해서 의무 교육에 들어가는데요. 1년씩 만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교사를 했죠. 제가 우리 이 동생이 유치원 교사하면서 제일 교사하면서 정말 교사하기 잘했다. 제일 그 기쁜 날이 있습니다. 언제냐? 알겠지? 어린이 명절 6월 1일 예, 등산 가는 날 6월 1일 어린이날 봄철 등산, 가을철 등산. 그쵸. 예. 왜 좋으냐? 네, 애들이 도시락을 싸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선생님에게 부모님들이 예. 우리 아이 좀 잘 받아 하면서 뇌물을 주죠. 그쵸. 예. 예. 이 뇌물이 등산 갈 때나 어린이 명절 때, 그리고 이제 잘 사는 집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생일 때도 선생님을 초청을 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저희 학급의 아이들 한 30명, 35명 이 정도 됐으니까 뭐 도시락을 하나씩만 싸와도 뭐 한 35개, 40개 되고, 잘 사는 집 학부모들은 뭐 7단 도시락을 이렇게 사서 보내주거든요. 그럼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고 집에 이렇게 이고 지고 안고 들어가면 저희 아빠 엄마가 참 막내딸 잘 키웠다 하면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파티를 했습니다. 네, 했었죠. 네. 아, 그래서 그때는 딱 도시락을 열어보면서 야, 이거 7단 도시락은 누구야? 그러면 네, 그렇죠. 영민네. 뭐, 예, 뭐 전 이름도 땡땡네. 기억합니다, 지금. 예. 맞아요. 예, 영민네. 예, 땡땡네. 밀수하는 집은 역시 도시락이 다르구나 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북한에서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들 직업들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것이 밀수죠. 예, 밀수를 통해서 이게 불법적인 부분인데, 이게 합법적으로는 돈을 벌기가 굉장히 힘든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수를 해서 돈을 이제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번 것만큼 대신 이제 아이한테 투자하는 이런 투자율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학부모들이 이게 그 천지를 가져다 주는데, 북한에서도 이게 천지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합법적으로 받아도 돼요. 이게 처벌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는 또 교사 월급이 또 작다 보니까 뭐 천지를 받으면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 저는 사실 무자비하게 천지를 많이 받긴 했어요. 그래서 네. 천지를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아이를 전교 1등으로 만들어 주세요. 딱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때려서라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저는 약속을 지켜야 돼요. 천지를 받았으니까. 맞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저희 동생이 유치원 교사인데 제가 까발치겠습니다. 밀수 장사도 했습니다. 아, 예. 그게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약간 좀 그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한테 나도 좀 돈 좀 벌고 싶은데 좀 같이 좀 벌 수 있을까요? 천지로 이제 부족했죠. 부족했죠. 그래서 봤더니 이제 개구리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개구리라고 하면 북한에 이제 그 금개구리라고 배가 이렇게 노란색상을 띠는 그런 노란색상의 개구리가 있는데, 이게 장마철에 비 올 때는 얘네들이 막 뛰어서 내려오거든요. 이게 그 골짜기 물을 따라서. 그럼 이제 개구리를 잡아요. 잡으면 그 배 안에서 작은 한 좁쌀알만큼의 이런 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말려서 일본에서 가져가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구리를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가, 예, 또 유치원에 크게 도둑이 또 들다 보니까 또 예, 개구리를 또 도둑이 또 가져가기도 하고 또 투자금 잃기도 하고 하면서 유치원에다가 애들 교육시키는 유치원에다가 개구리 숨겨놨는데 이제 도둑놈이 간밤에 와서. 몰랐구나. 예, 도둑놈이 간밤에, 아까 그거 이제 세 번째 구입을 했었을 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때는 돈을 좀 이제 성공을 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때는 도둑놈이 그걸 몽창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잃어버렸죠. 참말로. 거기다가 또 어떤 학부형점 북한에서는 열성뽀대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뭐라 할까요? 돼지엄마? 한국에서는 좀 애들 막 교육열을 이끌고 막 이끌고 다니는 이런 엄마를 한국에서는 돼지엄마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네. 네. 그런 엄마가 어느 날
엄마랑 제가 있는데 집에 와서 선생님께 좀 말 좀 잘해달라. 우리 애를 아코디언을 좀 배워주게 해달라. 근데 우리 애를 잘 받아주질 않는다. 영민의 자매는 받아주고 우리 애를 안 받아준다. 네. 그런 여자 있었잖아요. 네, 제가 그 아코디언을 조금 좀 배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아코디언도 또 이렇게 뭐 가르쳐 주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여가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말에도 또 이제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한 3명 이상을 가르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기가 그 여자 애만 좀 더 미워하는 줄. 북한 선생님들이 그 미워하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미워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유치원 교사를 하다가 제가 사과 한 트럭 줄게. 건너봐라. 네, 그랬죠. 탈북했던 그날은 못 있겠지? 그럼요, 그럼요. 이게 이제 저도 제가 심장 많이 그날 졸였고, 야, 진짜 막 죽을 뻔했죠. 지금도 나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야, 진짜 생떼 같은 애를 내가 잃을 뻔했다. 그렇죠. 그때 이제 3월이었나요? 이게 강이 물이 이제 막 거의 3월이가? 예, 녹았다가 이렇게 막 이제 그러니까 중심의 물들은 흐르고 있고 양쪽에는 얼음이 있었던 그때였는데 그러니까 회룡 같은 경우에는 2월 초부터는 이 두만강물이 얼었다가 녹아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녹았을 때 저희가 이제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건너던 일행이 여자애가 있었고 2명이 건넜었는데 그 안내를 하는 그 군인이 저기로 건너라 딱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로 가서 그냥 무작정 그냥 들어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군인이 두만강이 물에 빠져서 죽으라고 그냥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물살이 센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좀 강폭이 넓지 않고 좁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좁은 데는 좁은 데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그치, 물이 모이니까. 예, 물이 모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냥 그 키가 이쪽 애가 저보다 키가 작은데 그치. 먼저 들어섰어요. 먼저 들어섰는데 얘가 중심을 이제 잃고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이제 들어서 자바람으로 이제 넘어졌죠. 그래서 이제 물에 하염없이 떠내려가면서 솟구치기를 반복을 했었어요. 거의 뭐 한 30분을 그것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키가 크다 보니까 계속 일어서려고 했는데 얘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제가 얘 손을 놓질 않았어요. 얘가 떠내려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나 내가 일어서서 얘를 끌어야 되겠다. 근데 얘가 키가 작으니까 제 힘을 받아서 이렇게 일어서면 저를 자꾸 누르면서 또 넘어지고 제가 일어서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30분 하다 보니까 저도 막 기진맥진했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물가물해지면서 점점 저는 이제 그 친구 손도 놓았었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막 깔아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내려 깔아앉는데 이게 이제 그 죽을 임박에 갔었더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근데 막 깔아앉는데 왠지 고요하고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물밑이 물살이 세지 않고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물밑을 기어야겠다. 기어서 기술구로 내가 가서 붙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놓고. 얘 손은 이미 이제 났죠. 너무 기진맥진하고 얘도 계속 떠내려가고 하니까 얘는 어디 간지 지금 모르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누운 상태 발뒤꿈치로 이렇게 바닥을 제가 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쑥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제가 전진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거의 가면서 물이 점점 얕아지는 걸 하면서 정말 최악의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이제 내 강기죽에 탁 붙었죠. 그러니까 옷이 다 젖은 상태에서 얼음에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탁 엎드리면서 이제 탁 봤더니 그 친구가 쫙 떠내려가더라고요. 떠내려가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때 이게 강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탁 꺾어지는 이런 이제 그 물길이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는 보면서 제가 떠내려가는 걸 어떡하지 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떠내려가면서 이렇게 꺾임에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들 탁 가서 붙었어요. 그래서 살았구나. 야, 살았다. 정신 차리라. 멀리서 지금 막 크게 소리도 못 지르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야, 됐어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새벽 한 2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 탁 뜨고 딱 봤더니
너무 운도 없게 중국 쪽에 가서 붙어야 되는데 북한 쪽에 가서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춥고 막 떨리고 막 그래서 아 이제는 그냥 여기서 우리가 강을 건너려고 했습니다. 자수하고 그냥 다시 집에 가야겠다. 감옥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둘이서 그다음 옷에 이제 얼음을 다 뜯고 그다음 일어나서 이렇게 딱 앉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저보다도 좀 담이 좀 있는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강을 이제 중국 경험이 어기지. 예, 경험했었던 그런 친구였으니까. 어기는 예, 사실 대한민국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 말하지 뭐. 그래서 그 걔가 저보고 언니 우리가 이제 감옥 가게 되면 언니 감옥에 못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언니 감옥에 가면 죽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나는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언니 우리가 좁은 길에 들어섰으니까 항폭이 넓은 데 쪽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그다음 엉금엉금 기었어요. 그 눈밭을. 네 발로 기어서 한참 기어서 떠내려갔던 부분을 다시 기어서 올라와서 강폭이 넓고 잔잔한 곳으로 다시 들어섰어요. 근데 3월 달이면 강물이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서니까 제 허리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때 정말 이 팔을 크로스를 하고 우리 절대 이제 떨어지면 안 된다. 꽉 틀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천천히 건넜거든요. 그래서 건넜더니 중국 그 제방이 정말 높고 넓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자갈밭을 막 이렇게 헤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어떠한 집을 이제 찾아서 들어갔죠. 저희가 이제 이미 시간이 만나 접선하려고 했었던 시간도 지났었고, 그래서 무작정 너무 추우니까 이게 저체온증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찾아 들어갔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문 두드리는데 어떤 한 중국인 분이 받아줘서 사실 지금도 그분을 찾을 수 있으면 제가 정말 저는 크게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 돈 다 줬어? 아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만나서 그분이 다행히 따뜻한 집에 저희를 이제 맞아줬고 그다음 언니하고 통화를 해서 다시 만나서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그 언니가 있던 그 집으로 왔었잖아요. 와 오고 보니까 여기 그냥 다 동상 있고 발 동상 있고 난리가 한 일주일 알았었죠. 그때 그 사실은 제가 중국에 먼저 딱 들어왔으니까 빨리 동생을 데리고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니까 나를 데리고 왔던 브로커를 내보냈는데 북한에서는 얘네 갔다지. 내보낸 브로커는 뭐 통화가 안 된대지. 밤새 잠 못 자고 막 넘어왔냐 안 왔냐 막 하다가 진짜 들어간 집에서 전화통화돼서 맞아요. 거기에다가 살해를 하고 그러고 동생을 연길까지 들어와서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제 동생 탈북 이야기 여기서 1부 마무리하면서 다음 2번째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중국에 와서 사실 그때 동상 걸려서 그 오기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발이 이렇게 동상이 왔지. 근데 중국에서 우리가 병원에 못 가니까. 그렇죠, 맞아요. 병원에 동상 걸렸습니다. 지금 이게 막 발이 얼어서 뭐 아픕니다. 하고 병원에 갈 수 없어서 당장 길은 못 떠나겠고. 그래서 그때 그 가지, 제가 군에서 했던 그 방법대로 가지나무를 얻어다가 그걸 가마에 우려서 발을 담그고 있어라. 맞아요. 그랬어요. 손, 발 담그고 앉아서 그 다음에 동상 연고 약국에서 사다가 바르고 그랬던 기억은 나지? 네, 기억나요. 그리고 그게 동상 걸렸던 게 좀 사실 흉터도 아직 좀 남아 있고 저는 이제 샤워를 할 때 이제 얼굴에다 물을 뿌리지는 못해요. 물만 뿌리면 그 물에 깔아앉았었던 막 그때 생각이 자꾸나 이게 약간 트라우마로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언니로서 그때 그랬습니다. 야, 이거 한국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그쵸, 돈도 둘이서 무작정 떠나기에는 브로커도 못 믿겠고 그다음 돈도 없고 뭐 돈은 뭐 브로커들이 한국에 와서 받겠다 하니까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동생을 또 먼저 한국으로 출발시킵니다, 제가. 네가 먼저 내가 뒤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먼저 가서 도착을 해라. 그래서 브로커를 찾아서 옆에 또 오기는 그때는 한국에 당장 안 가겠다 해서 먼저 탈북한 언니한테 가겠다. 네, 맞아요. 그래서 언니한테로 가고 다른 친구를 급히 또 찾았죠. 찾았더니
학교 동창생. 맞아요. 학교 동창생이 인천에 살죠. 네, 만나고 보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그 동창이 있어서 걔를 데리고 옌지를 저희가 먼저 출발을 해서 연기를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칭다오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거기서 브로커를 만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 가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연기 떠날 때 2층 버스 탔지 뭐. 2층 버스 탔어요. 지금도 생각나. 네. 근데 2층 버스를 탔는데 이렇게 누워서 가는 그런 버스였거든요. 근데 제 앞에 어떤 할머니가 누워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가시네 하고 그냥 이렇게 봤는데 칭다오에 가서 만나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탈북한 할머니였어요. 같은 일행이 될 같은 일행이. 연기를 떠날 때는 서로 몰랐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와서 어머 이게 그때 막 어머 할머니 우리 같이 왔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연이 돼서 3명이서 이제 칭다오를 출발을 해서 쿤밍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계속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또 걷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고요. 제일 힘들었었던 것은 쿤밍에서부터 라오스 국경을 이제 산을 타고 넘었었는데 그때 산 입구에 영어로 코끼리가 다니니 주의하시오라는 이런 영어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제 와일드 정글을 넘었죠. 그래서 하루 종일 넘는데 새벽에 그 전날 밤 9시에 산을 타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오후 6시경에 이제 산 기슭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산을 탈 때 이제 라이트를 켜지를 못하니까 딱 이렇게 볼펜처럼 생긴 것을 켰다 껐다 이렇게만 하더라고요. 그 앞에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이 그 안내해준 사람이 서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가 서고 그 이제 동창회가 서고 할머니가 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렬로 서서 손을 이렇게 다 잡고 이렇게 하고 이제 걸어야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가 엄청 힘들었죠. 막 넘어지기도 하고 또 할머니가 또 잘 걷지를 못하니까 할머니 짐이랑 다 저희가 또 다 둘러매고 이렇게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걸어서 산 중턱에 올라갔었을 때가 오후 이제 1시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1시쯤 돼서 거기에서 이제 주먹밥 같은 것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라오스 이제 또 산 기슭으로 또 내려가고 뱀도 많이 만났었고 발이 아파서 막 좀 울기도 했었고 산 타고 다 내려오고 보니까 발바닥이 다 이렇게 물집도 나고 그랬더라고요. 할머니는 더 말할 여지가 없죠. 근데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할머니한테는. 그렇게 해서 이제 라오스에 온 다음에 그 브로커가 이제 그 다음 브로커한테 또 저희를 인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라오스에서부터 라오스 수도에 있는 그 목사한테까지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산 기슭 거기서부터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틀 동안을 이동을 합니다. 각자 오토바이를 뒤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오토바이 3개 왔겠네. 3개 왔었어요. 3개 왔는데 그 라오스에 있는 그 총책이 오토바이 모자를 이렇게 씌워주더라고요. 씌워주는데 제 친구는 모자를 안 씌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니 저는 왜 모자를 안 씌워줍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키가 자꾸 좀 감잡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넌 딱 봐도 라오스 여자처럼 생겼어 이러면서 저는 이름 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할머니하고 저하고만 오토바이 모자를 쓰고 그 친구는 모자를 아주 정말 칼바람, 모래바람 담아주면서 근데 이게 얼굴이 이게 정말 그 친구는 그렇게 생기긴 했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틀 그래도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씌워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모자가 없질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일단은 나쁜 놈들 모자를 안 쓰고 머리를 막 날리면서 그러면서 이틀 동안을 이제 라오스 수도까지 이렇게 왔었죠. 그래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를 만났었는데 그 만나서 이제 어떤 그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와 깍두기 김치를 이렇게 내놓았는데 와 제가 밥을 2공기에다 그 깍두기를 해서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 사람 살 것 같아. 아, 역시 나는 김치 없으면 안 되는, 역시나 우리 배달의 민족이 맞구나 하면서 이게.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를 오면서 너무 이게 그치. 음식이 안 맞았던 거예요. 라오스도 안 맞고. 예, 고생했고. 예, 고생했고, 막.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먹고, 그 다음 라오스 날에 12시간 넘었을 때 힘든 거 깍두기 때문에 다 보상이 좀 됐죠. 보상이 되고.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할머니랑 같이 이제 안전가옥에 가니까 9명의 일행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한 달 정도 머무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작전을 꾸몄어요. 그래서 그때 작전을 꾸며서 자, 어느 날 언제 여기 한국 대사관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이게 준비를 하자. 잠깐만. 예. 제가 여기서 얘기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한국 대사관 들어가자 그랬지. 예. 목사님이. 예. 그 전에 우리 아픈 일 있었잖아. 까먹었구만. 아, 아니. 슬리퍼 안전 사건? 그건 모르겠고. 어. 아니, 동생이 지금 떠나서 브로커랑 연결하니까 라오스까지 갔다. 안전한 집에 갔다라고 했어요. 해서 있는데 어느 날 네가 거기서 어떤 그 들어온 애가 휴대폰 숨겨가지고 온 애가 있어서 예. 그 남자애. 예. 남자애를 통해서 나한테 전화했잖아. 네. 언니, 나 라오스에 안전하게 왔어. 근데 여기 사람들이 우리를 한국으로 안 보내려고 한다. 스웨덴 가라 한다. 뭐 어디 나라를 가라 한다. 뭐 스웨덴은 언니 복지가 좋은 곳이래. 막 어디 가라 한다. 어느 나라, 캐나다, 뭐 쭉쭉 이름 부르는데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 거예요. 저는 한국 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도 못 본 스웨덴은 어떤 곳이고 알지도 못하는 어떤 나라. 왜냐면 바깥 세상 저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통화를 했는데 네가 통화했다고 거기서 욕먹었잖아. 그게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래서 왕따 당했다며. 왕따 당했어요. 제가 진짜 슬리퍼도 못 얻어 신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하루 종일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계속 이제 그 프린터로 된 자료를 하루에 이만큼씩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를 봤죠. 대한민국이. 성경 말씀? 네, 성경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탈북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적응해 가고 있고, 왜 이런 소식지 같은 이런 것들을 프린트해서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계속 이제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이제 이게 그 브로커하고 브로커 사이에 약간 돈 문제가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에 있는 브로커한테 돈을 이미 지불을 이렇게 하기로 하고 이렇게 오고 이랬는데 이 목사님한테 온 이제 9명,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도움으로 이렇게 뭐 오기로 됐다. 돈 안 내고. 돈 안 내고 이 사람들은 나는 돈 내기로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중국 사람하고 계약을 할 때는 태국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것으로 저는 인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태국으로 안 가고 라오스에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지? 그랬더니 뭐 스웨덴도 이 자리에서 스웨덴도 갈 수 있다, 미국에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혼자서 결심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침 그 친구가 또 몰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언니한테 몰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안 좋아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리퍼 안 주던? 예, 그래서 그게 마룻바닥이었는데 12명이잖아요. 슬리퍼를 11개만 사서 자, 아무개 넣어주고 마지막에 이면 씨께 없네. 하나 내가 안 샀나 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슬리퍼도 압니다. 예, 슬리퍼도 못 얻어 신고 이제 양말 신고 그냥 바닥에 막 이렇게 걸어 다니고. 그분 요즘 좀 TV에 무슨 목사 됐다고 좀 나오시던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살짝 이제 뭐 미연 씨가 알아서 가라고 막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하니까 처음에 안전가옥에 들어갔었을 때는 좀 많이 울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화한 것 때문에 지금 왕따 당하고 있다. 제가 또 참습니까, 여러분? 진짜 북한에서 인터넷도 몰랐던 제가 그러면 내가 대한민국을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PC방, 중국에 PC방 같은 데 가서
저 라오스 한국 대사관을 찾았어요. 라오스 한국 대사관 딱 찾으니까 전화번호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 전화했습니다. 자, 어느 목사님, 어느 그 일행이 탈북민 12명 지금 데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으로 안 보내고 스웨덴 이런 데로 보낸다고 한다. 거기에 지금 기자들이 들어와서 모두 찍고 있다고 한다. 거기 내 동생이 있다. 살려줘라. 그랬더니 대사관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뭐 잘 모릅니다. 우리 그분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동생이 거기에서 뛰쳐나와서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우리 받아는 줄게. 이거 어쩌라는 거지? 진짜 그분을 모르십니까? 어느 목사 어느 전도사입니다. 딱 내가 여기까지 딱 찍었지. 근데 여러분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뒤로 아마 연락을 했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대사관에서 그때 연락이 와서 미연 내가 씨 몰랐네. 연락 왔었어요. 와서 미연 씨 의지가 중요한 거다. 자, 미연 씨가 거기에 지금 구금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못 가게 막는 거 확실한 거냐, 아니면 미연 씨 거기서 나오고 싶으냐, 뭐 이렇게 해서 물어봤었어요. 근데 지금 같으면 제가 확실하게 저의 주견과 의도와 뭐 생각을 가지고 딱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때는 진짜 이게 지금 그 어디 물에 떠 있는 뭔가 이런 뭐 가랑잎 같은 신세예요. 지금 여기 가면 여기 가고 막 이런 정도였으니까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게 마음이 막 혼란이 막 어떻게 해야 내가 아니지, 제대로 갈 수 있는가. 그때는 이거지. 탈출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없었어요. 내가 자유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이런 겁이 더 많았던 그랬죠. 거지. 근데 또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 또 전도사 핸드폰으로 또 전화가 오다 보니까 옆에 또 전도사도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이분들이 보내주는 대로 갈게요. 대한민국에 제가 확실하게 나는 대한민국 가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그때 끊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저희 12명 일행 중에 2명은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에 갔고 나머지가 이제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왔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아마 라오스 한국 대사관에서 이제 알았고, 네. 그러니까 대사관에서도 우린데 들어와라 했겠죠. 했겠지. 그래서 어느 날 또 그 통화를 제가 해놓고 하루 이틀 막 기다리면서 계속 대한민국 뉴스만 찾아보는데 어느 날 탈북민 10명 기사에 났었어요. 라오스 맞아. 한국 대사관 침입하고 맞아. 대사관 앞에 10명 딱 등 돌려대고 시커먼 그림자들이 등 대고 이렇게 탁 앉아있는 거 사진을 딱 실어서 기사가 났어요. 그 실루엣에 내가 안 보였어? 근데 거기 실루엣 중에 다 1m 60 안 되는 애 중에 1m 70 되는 제 동생이 이만한 동생이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일행이구나. 그럼 됐다 이제는. 네, 그래서 대사관에 들어가서 대사관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거의 뭐 한 달 있었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밥을 해서 줬어요. 그때 제가 소고기 장조림을 난생 처음으로 먹어봤었죠. 북한은 소고기 먹으면 사형하잖아요. 네. 근데 뭐 소고기 장조림 얘기 너무 진지하게 하니까. 소고기 장조림을 먹었는데 난생 처음 먹었죠. 거기 메추리알 막 들어가고 어떤 날은 또 뭐 이 달걀이 막 삶아서 들어오고 막 까리고추 들어가고 소고기 막 쫙 했는데 야 제가 이게 머리에서 스파크 튄다는 거를 그때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 외에 이제 스파크 탁 튀면 따라라라라라라 이러잖아요. 사람이 막 입안에서 이게 그 소고기 그 향 냄새가 쫙 퍼지고 그 맛이 싹 퍼지면서 이게 몸이 이렇게 싹 살짝 전율을 싹 하면서 야 이런 반찬이 있었구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애가. 그렇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이제 소고기 장조림 많이 줬어요. 근데 여기서 나 궁금한 게 있어. 저 대사관에서 밥을 못 먹어봤어. 맛있었어요. 소고기 장조림은 한 개씩 주든 아니면 자율배식? 자율배식이었어요. 이렇게 장조림 한 개 몇 개 먹었나?
소고기를? 저는 이제 다른 반찬도 물론 들어가서 했는데 장조림을 공략을 많이 했죠. 주로 거기니까.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대표단 이제 국가 대표단 북한 선수들이 오면 이렇게 달걀 후라이랑 엄청 많이 먹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또 달걀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맛있어 하는 이 달걀도 들어갔으니까 공략을 집중적으로 잘했어. 예. 그렇게 해서 했다가 먹었죠. 대한민국까지 예, 비행기를 무사히? 타고 예,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고 난생 처음 또 비행기 또 이게 탔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싹 내려서 바로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서 이제 검토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을 받고 나왔죠. 나와서 다행히 또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또 거의 서울에 또 집을 같이 받다 보니까 일행이 할머니. 그 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올 때 할머니가 많이 넘어지셨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이 잡아줄 걸. 그러니까 더 근데 내가 잡아줄 살아야 걸. 되니까. 할머니를 두 번째다 세울 걸. 제일 마지막 내가 서였었 이렇게 했었을 때 제일 네 번째 내가 섰었을 걸 막 그 후회도 들면서 그래서 어떻게 좀 참회하는 마음으로 수박을 한 통 사들고 할머니 집에 이렇게 찾아뵙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할머니랑 연락을 해요. 할머니가 되게 그때는 딸처럼 생각을 해주시고. 참여하는 마음이면 사과를 가져가야지. 예, 사과를 들고 가면서 사과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지. 그래도 이제 사과보다는 저는 또 북한은 또 참외가 아주 귀하잖아요. 참외 게 아니라 수박. 예. 그래서 수박을 아주 잘 익은 놈으로 딱 해서 딱 들고 가서 북한에서 할머니, 귀하지 한국은 안 귀해. 예, 할머니 다음에는 또 더 맛있는 거 사드릴게 하고 다음 이러고 탈북 갈 때는 가운데 서시라. 가운데 그러면서 양보 아가씨요. 예. 예. 네. 지금 할머니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 저도 중간중간에 얘기는 사실 저도 처음 듣는 겁니다. 예. 사실 들었는데 까먹었는지도 몰라요. 네, 자 어렵고 가슴 고생 끝에 그래도 또 일행들하고 함께 네. 예.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욕한 거 아닙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또 대한민국 대사관 이분들의 정말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까지는 네, 무사히 네. 올 수도 없어요. 그죠? 제가 그때는 받을 때는 사실 그냥 이분들은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받았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1년 됐었을 때 내가 이게 참 남한 생활이 힘들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누군가를 위해서 마음 한 켠을 내준다는 게 참 힘들구나 힘든 부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좀 이렇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무연고 탈북 아이들 이제 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이제는 누군가한테서 받았던 사랑을 남에게 베풀고 산다는 동생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치면서 세 번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동생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와서 처음에 사실 그때 저는 동생이 들어왔지. 하나원에 와서 나한테 전화했잖아. 이제는 언니 그랬죠. 떠나라. 국정원에서 전화 왔지. 그랬죠. 네, 떠나라 이렇게 언니한테 하고 안전하게 이제는 도착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질문 여러 가지 질문에 제가 다 답을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냐.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면 집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서울은 살고 싶은데 너무 이제 지원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지역을 원하냐? 그래서 일단 서울하고 가까운 대도시였으면 좋겠고 무난하게 이제 그런 도시였으면 좋겠다. 대전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이라는 생각을 딱 하고 나와서 그다음 이제 그 희망지를 적어내고 그리고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제비뽑기 했는데 다행히 또 제가 운이 좋게 서울에 또 집이 이렇게 당선이 돼서 서울에서 살게 됐고요. 나오고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활비는 필요하지. 그래서 그냥 무작정 뛰어든 것이 이제 식당 일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닭백숙, 오리백숙을 하는 그런 집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9시에 출근을 해서 밤에 12시
집에 오면 뭐 샤워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12시, 1시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일을 이렇게 식당일 월급 그때는 120만 원을 줄 때였거든요. 근데 참 이게 너무 육체가 피곤했었는데 대신 월급을 받으니까 좋더라고요. 일한 것만큼 또 돈이 들어오니까. 우이동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이게 쫙 이제 뭐 내과를 기준으로 해서 식당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식당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게 되면 뭐 닭도리탕, 뭐 닭백숙, 어리백숙, 어딱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 집에 이제 먼저 나온 아는 언니가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언니가 추천을 해서 그 언니는 이제 주방에서 이제 반찬 만들고 뭐 이렇게 그릇 이제 딱 설거지하고 저는 이제 서빙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집이 이제 야외 식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식당을 이게 테이블을 통째로 들고 나가거든요. 아, 백숙이랑 반찬이랑. 예, 반찬 다 해서 세팅을 해서 이거를 테이블을 들고 나가요. 들고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총괄을 보는 남자애가 걔가 앞에서 들고 제가 뒤에서 들고 이렇게 해서 막 다니고 했었는데 아 이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옷도 이렇게 편안한 걸 입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막 힘들긴 했어요. 동대문에 가서 반바지를 사 입었죠. 그래서 뭐 제일 싼 거를 이제 3,000원, 5,000원 하는데 3,000원짜리가 눈에 보여서 봤더니 그 잘 안 나가는 색상 빨강색, 노란색 이런 반바지가 있어서 뭐 싼 거를 입지 뭐 하고 그 빨간색, 노란색 반바지를 입고 헐서빙을 막 이러고 했었거든요. 서빙할 때 빨간 바지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부르면 막 달려가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어려웠었던 부분이 그 휴대전화 번호를 이제 현금을 이렇게 할 때 현금 영수증 해달라. 그럼 휴대전화 번호를 뚜루룩 불러요. 그럼 제가 그걸 외워가지고 그걸 가서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현금 영수증이라는 말을 몰랐어요.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 번호만 이렇게 탁 기억을 하고 사장님한테 막 뛰어가서 사장님 고객님이 이게 휴대전화 번호를 주면서 현금 뭘 달라는데 현금을 우리가 뭐 얼마 또 줘야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랬더니 사장님이 아 그거 현금 영수증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그 사장님이 문제는 잘생긴 청각이었었거든요. 참 잘생겼어요. 키가 크고 그러니까 이게 좀 피부도 하얗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가씨 이제 막 20대였으니까 막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막 이런 것도 못 알아듣고 사장님 눈만 마주쳐도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 막 그런 때 있잖아요. 참말로. 그래서 한 6개월 이상을 일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약간 병이 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가슴에 종양이 좀 생겨가지고 이게 뭘 이렇게 드는데 이게 겨드랑이가 자꾸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동대문에 있는 거기 이제 갔더니 종양이 있어서 이제 떼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당 일을 그만두고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받는데 참 무서웠어요. 그때 언니가 나오기 전이었고 그래서 아니지 정량 수술할 땐 내가 갔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앞에 내가 있었는데. 네, 맞아. 근데 우리 언니가 문제는 이게 피를 보면 바들바들 떨어요. 이게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수술장에 같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들어가야 되는데 막 이게 무섭더라고요. 내가 같이 안 들어왔어. 그래서 무서워서 이제 누웠는데 이렇게 막 이게 불이 이렇게 팍 켜지고 뭐 이제 근데 그거 할 때 먼저 이게 가슴을 찍어야 되잖아. 네, 북한에서는. 네,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여기서 그 엑스레이 촬영이잖아요. 그걸 막 촬영하고 이러는데 와 그때 또 이게 남선이 좀 다르네. 막 느꼈었죠. 이게 왜냐면 북한은 렌트겐. 네 맞아요. 렌트겐 촬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암흑과 같은 이런 그 무슨 밀실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탁 벗고 이렇게 탁 서 있으면 의사가 이제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검은색 보자기를 이렇게 후다닥 뒤집어 쓰거든요.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착 찍어요. 다 됐습니다 하면 됐는가 이렇게 하고 나오면 그 이 촬영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한국은 막 장비가 막 현대적이고 이게 벌써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수술장에 혼자 들어가지만 마음은 나도 되겠다. 예, 이런 생각이 막 믿음 같은 거. 예, 그리고 의사들도 친절하고. 얼마나 또 이게 친절하게 또. 그 담당했던 남자 선생 지금도 얼굴이 생각나. 네, 너무너무 이게. 인상 좋고. 예, 그리고 설명을 해도
이게 우리 이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이런 종양이 좀 더 이제 가슴 밀도가 종양이 잘 생기는 그런 조직인데요. 근데 그중 동양인들 중에서 미연 씨는 더더욱 더 잘 생기는 그런 신체 조직이 그렇게 생겼다 이러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악성이 아니다, 양성이다, 띄어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하고 또 그 말을 또 그렇게 해주고 전문적인 용어를 막 써서 이렇게 또 얘기해주니까 야, 그 식당 사장님 때처럼 또 야, 이분도 왜 이렇게 또 잘생겼을까 이러면서 또 막 저를 잘 티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하고 예, 치료를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와, 이게 참 그 대한민국이 좋다 이런 거를 막 느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뭐였냐면 저렇게 수술하고 며칠이나 입원해야 되지 혼자 복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돈도 없는데 우리 금방 지금 한국에 와서 2달 나는 지금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치료비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였으니까 수급자였으니까 다 그게 의료보험으로 다 됐고 되더라고요. 더 신기했던 거는 수술하고 나오자마자 집에 가 그랬잖아. 네, 맞아요. 난 막 벌벌벌 울고 있는데 오늘 퇴원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어서 대한민국은 이런 게 간단한 수술이구나. 이렇게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만큼 발전했다 이거지.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뭐 한 가지 또 일화가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20대 후반에 이렇게 왔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니까 기초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남북한 이게 교육 내용이나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대안학교를 한번 입학을 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대학교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나이가 좀 28세 이상이라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만 받고 터벌터벌 나오는데 그 선생님이 좀 미안했었나 봐요. 미연 씨 오늘 왔던 김에 치과 치료 받고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네, 대안학교에서. 누가 봉사하구나. 네, 대안학교에서 치과 치료도 해요 이랬더니 오늘 그 선생님이 어떤 이제 그 분께서 무료로 치과를 치료를 해준다고는 병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한 7명 정도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병원에 줄레줄레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딱 갔더니 그 치과 치료 뭘 해요? 그러니까 여기 스케일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케일링이 도대체 뭐예요? 이랬더니 여기 그 치아짬에 있는 거를 여러 걸 다 이렇게 해서 빼준다고. 그래서 이빨 청소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러 갔었죠. 갔는데 제가 3번째로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누웠죠. 그랬더니 이 치아를 여기저기 보더니 저보고 아이고 고객님은 차를 참 많이 마셨나 봐요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게 티 같은 거 많이 마셨나 봐요. 그래서 차를 전혀 안 마시는데 차 마셔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스케일링이란 걸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 창피하지만 제 치아 상태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북한이란 걸 모르고 그냥 이 사람은 차를 많이 마는 사람이니까 이게 많이 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왔어요. 하고 나왔는데 저녁에 삼겹살 사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먹으러 이제 갔죠. 갔더니 이 치아가 그냥 들썩들썩거리고 거기 한 점도 못 먹겠더라고요. 시리고 아프고 막 그다음에 이제 눈에는 지금 삼겹살이 보니까 삼삼이네 집이었거든요. 거기 보면 막 이제 그 콩나물에 김치에 막 그냥 거기 막 김치에 구워서? 고기 구워서 막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김치에다 그 삼겹살 싸면 너무 맛있잖아요. 한 점도 못 먹고 와서 막 속이 막 아리더라고요. 오늘따라 왜 오늘 딱 스케일링을 해가지고 내일 좀 오늘 고기 먹여주시고 내일 스케일링을 좀 해주시지. 스케일링은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러니까 참 이가 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좀 봉창하러 또 삼삼일이 집 계속 자주 가고 그랬습니다. 자, 한국 잘 들어왔고요, 여러분. 네, 그 우이동에 자 닭백숙집에서 빨간 바지 입고 노란 바지도 입고 반바지 반바지. 네, 그 빨강이가 가슴 종양 수술 대한민국에 왔으니 우리 참 좋은 의료 기술 때문에 또 치료도 잘 받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스케일링 어떻게 잘 합니까? 지금은 치과에다가 딱 예약을 했죠. 대한민국 참 그 서비스가 너무 좋은 게
자, 고객님께서 이제 치과 예약할 때쯤 이제 그 해야 된다 할 때쯤 알아서 저한테 문자가 와요. 제가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아, 하러 가야 되는구나. 그렇지. 그리고 또 가서 또 바꾸어죠. 네. 잘 받으시라요, 이제는.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차 마셨나 안 물어봅니까? 아이, 안 물어보죠. 좀 고급스러운 또 남조선화 된 여성이죠. 네. 자, 고급스러운 남조선 여성화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자충우돌 좀 하다가 자충우돌을 하다가 어느 날 나한테 전화했잖아. 언니 나 대학 가야 될 것 같아. 네, 그랬죠. 그래서 좀 식당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도 힘들긴 했지만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뭐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운 것이 그냥 교육학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그냥 가서 이제 학위를 좀 받고 연구원으로 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대학원부터 가려고 하니까 너무 기초 지식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학부부터 다시 다니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학부 과정을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언니 내가 입학하려고 통지서를 이렇게 넣었더니 연세대학교 됐어. 근데 북한에서 대학 나온 거는 2년을 받았어요. 2년 인정해줘서 편입을 했죠. 3학년으로. 예,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연세대랑 이화여대랑 숭실여대 세 개 대학을 넣었었는데 신기하게 숭실여대가 떨어지고 연대하고 이대가 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연세대로 가자. 그래서 거기 가서 입학을 했었는데 참 그때 정말 또다시 어려움이 또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인 어려움이었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었더니 126 학점 이수해야 된다, 전공 탐색이 어떻고 전공 기초가 어떻고 교양 과목이 어떻고 하니까 전공 과목이 뭐고 이게 전탐이 뭘까, 전기가 뭘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한 학기에 18학점 이상을 초과하면 안 된다, 수강 신청은 언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닥친 어려움이 수강 신청이구나. 그래서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당일날이 돼서 쫙 교과목을 봤어요. 그래서 요 과목 해서 날짜를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서 들으면 되겠다. 왜 이런 어려움을 나한테 주는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일주일 단위로 조직계획과에서 내려오면 그냥 강의실에 가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내가 듣고 싶은 교과목,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수업 이렇게 막 들어야 되니까 자율적인 부분은 좋은데 이게 시스템적으로 되지 못했으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일날에 수강 신청을 막 클릭을 했는데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튕겨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세대 모든 학생들이 그때 한꺼번에 접속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힘이 좋은 컴퓨터 애들이 막 뚫고 들어가서 먼저 좋은 교과목들을 다 차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어서 TG3보 컴퓨터, 브랜드 얘기해도 되나요? 되지. TG3보 컴퓨터를 썼었거든요. 여러분 그거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뚫고 못 들어가니까 다 주강 인원이 다 꽉 찬데 들어가는 다 꽉 차 없다. 그래서 정말 제일 이렇게 남들이 안 들어가는 수업, 막 정말 대수업 막 300명이 듣는 그런 수업도 막 들어가서 막 듣고, 그리고 겨우 수강 신청했어요. 수업 시간에 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남북한 언어가 똑같은데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눈만 끔뻑하며 앉아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일까? 나는 누구일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었죠. 왜냐면 이게 교육학 하게 되면 한국은 이제 전두이를 많이 가르치거든요. 전두이 막 나오고 프레벨이 나오지, 프로이드 막 나오지 하니까 이게 생전 막 못 들어본 학자 이름이 나오니까 전 이런 생각했어요. 전두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게 못 알아들어요. 나만의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겼을까? 남자일까? 여자일까? 미국 사람인가? 아닌가? 캐나다 사람인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수업이 그냥 지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는 나는 F만 안 맞는 거로 목표를 세우자. 그래서 정말 첫 학기에
얼씨가 나왔어요. 비도 없고 학점이 얼씨가 나오고 선생님들이 그냥 F 주기 그래서 C 적금만. 예, 대신 출석을 열심히 했죠. 못 알아듣지만 출석만을 100% 채웠죠. 그리고 이제 애들을 착 보니까 추리닝 바지 입고 저는 그때 정장 입고 갔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첫 학기 이제 개학 날은 정장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 대학생 교복이 있잖아요. 한국은 대학생 교복 하니까 없더라고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아 이게 교복이 없나 보네. 과 잠바 있잖아요. 그것도 몰랐었죠. 그래서 이제 정장 바지 입고 갔는데 참 그 창피하게 애들은 막 추리닝 바지에 모자를 눌러 쓰고 아 저렇게 입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팩도 메고 추리닝 바지도 입고 운동화도 신고 했는데 딱 한 가지 따라하지 못할 부분이 있었어요. 커피였습니다. 애들이 딱 커피를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강의실에 싹 들어오는데 야 이거 20대스럽더라고요. 이걸 막 따라해야 되는데 커피를 따라 못하게 이게 커피를 먹으면 심장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흉내만 내야지만 딱 들고 가야지.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북한에서 막대 커피, 믹스 커피를 한두 잔 마셔본 경험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커피 가격을 봤더니 아메리카노 뭐 5,500원 막 5,000원 하고 하는데 이거는 자판기에다 100원짜리 동전 딱 넣으면 이제 한 잔이 싹 나오잖아요. 그리고 달달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싹 이렇게 먹는데 야 어느 날인가 맛있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아침밥도 못 먹고 나서 빈속에 달달한 게 계속 들어갔어요. 이렇게 너무 맛있구나. 그러면서 한 4시쯤 됐는데 이제 눈이 막 너릿너릿하고 막 아프고 막 이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석이 훌럭훌럭하고 메스메스 하면서 예, 그래서 아이 커피도 이제 적당량을 마셔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막 했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원 수업 때 대학원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이제 커피를 이제 적응을 했었어요. 처음에 언니 말대로 좀 흉내라도 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딱 메뉴를 봤는데 세상에 아메리카노는 뭘까? 카페라테는 또 뭘까? 아무것도 정말 보이는 거 검은색은 글씨요, 뭐 하얀색은 판이라 그냥 이렇게만 보는 거죠. 시키다 에스프레소요 하고 이렇게 시켰어요. 빈통 같은 게 나왔더라고요. 이거 저한테 주신 거 맞아요. 에스프레소 시키셨잖아요. 예 맞아요. 뚜껑에서 딱 들여다봤더니 미끄럼이 요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셔봤더니 그렇게 쓰대요. 버렸죠? 나는 그때 딱 동생이 대학 간다 하고 했고 그때 서점에서 난 아르바이트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래 대학이라는데 가긴 가야지. 근데 사실 저도 대학 가고 싶었는데 제가 하나원 교육과정에 굉장히 유감스러운 게 그거거든. 나가서 뭐 대학교 서류 신청을 몇 월에 해라. 그 다음에 뭐 수강 신청은 이런 거다. 이런 거를 하나원에서 원래는 가르쳐 줘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걸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나와서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만 35세가 지난 거야. 야, 그래서 그때 나는 나가자마자 무조건 대학 가야지. 그걸 못 한 거잖아. 근데 동생이 딱 연세대 간다니까 연세대는 좋은 데야? 좋은 데야? 하고 서점에서 알바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언니 거기 아무나 못 가요. 근데 다행히 탈북민 특혜로 처음에 입학은 특혜로 정말 잘 했습니다 했는데 안쓰러웠던 게 뭐냐면 어느 날 네가 이런 말을 했어. 언니 대학 가서 질문해야 되는데 교수님께 내가 몰라서 질문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애들이 다 20대 너무 어린 애들이니까 내가 질문을 못 하겠다. 그리고 나는 혼자 아줌마 같다. 사람 나를 자꾸 쳐다본다. 그죠. 말투도 또 어눌하고. 말투도 북한말. 네, 북한말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그치. 한 과목에서 이제 무조건 개인 발표를 해야 되고 그룹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럼 개인 발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PPT를 준비를 해야 되고 나섰는데 이게 PPT를 이렇게 띄우면 여기 앞에 불을 이제 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불 좀 죽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 빵 웃으시면서 미연아 불에도 생명이 있니? 이러더라고요.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서 또 확 움츠러드는 거 있죠. 네. 사실 그분들은 그냥 농담으로 그렇죠, 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저 스스로 이게 훅 위축이 되더라고요. 네, 이거 좀 창피해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좀 점심도 혼자 먹을 때가 처음에는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바나나 우유에다가 김밥 한 줄 해서 계속 이제 강의실에 앉아서 먹기도 하고. 근데 딱 여기 한국의 대학하고 북한의 대학하고 다른 점은 딱 하나 있지. 군사훈련이 없잖아. 아, 맞아요. 북한은 대학교 2학년 때 되게 되면 반년 동안 입영 훈련을 하잖아요. 군부대 입영을 해서. 근데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좋았는데, 아, 그게 입영 훈련이 교도대 힘들었어요. 훈련. 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군복을 입고 뭐 이제 총 쏘는 것부터 해서 뭐든 이제 그 군사 훈련을 집합적으로 이제 받는데, 뭐 진집하기도 막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현역 군인들이 이제 그 중대장들이 뭐 자기네는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국 20대 대학생들이 너희들은 6개월만 고생하면 되잖아.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막 이제 통제를 하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서 온갖 일은 다 시키고 그냥 다 일을 하고 그걸 해야만이 또 졸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도대 훈련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예비군으로 준비시키는 거고, 자, 이렇게 군사훈련도 달랐고, 또 사실은 우리가 대학 가게 되면 등록금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탈북민이니까 특혜로 국가가 등록금도 주긴 했고,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나는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북한은 세금 없는 우리나라, 그러면서 사실 대학 등록금은 없잖아. 근데 내는 게 더 많잖아. 많죠. 그러니까 이자 뭐 실례로 교도대 훈련 같은 거 내가 안 가려면 대학에다가 우리 대한민국 등록금에 버금가는 뇌물을 내야 되고. 그렇죠. 방학 기간 때는 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과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약초 방학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은 집에 가서 약초를 해가지고 30kg면 30kg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물자 방학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방학 때는 이제 갔었을 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어디 뭐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고장의 애들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뭐 쌀을 또 지고 오는 애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애는 또 아빠가 뭐 큰 직업이 있다. 이러면 무슨 또 뭐 이제 휘발유라든가 디젤유라든가 이런 걸 또 이제 들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방학도 그냥 이렇게 하는 그런 방학이 아니죠. 그리고 또 보면 난 이런 차이도 있는 것 같아. 한국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대학 가잖아. 그렇죠? 누구나. 그렇죠. 뭐 정말 뭐 내가 뭐 원하는 대학 갈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뭐 원하는 지역에 있는 대학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대학을 누구나 다 가는 건 아니고 출신 성분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학력보다는 출신 성분과 또는 뭐 권력에 의해서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대학에 가는 경우가 또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권력자 자녀들은 정말 실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도 더 좋은 대학에 가고 거기에 가서 뭐 체육과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만만하게 이제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전공을 선택해서 졸업을 하는 거죠. 참 이렇게 또 와서 네 그래서 동생은 대학을 갔습니다. 가서 연세대학교 2년 그 졸업할 때 또 그 영어 네, 맞아요. 영어 토익 또 영어 성적 때문에 또 한참 고생하고 하면서 했죠. 한 2년 정도는 고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게 북한하고 다른 부분이 이게 뭐 너무너무 배워주는 것 자체도 다르고요.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뭐 북한에서는 people 하면 이게 이제 인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한국은 여기 사람 이렇게 하거든요. 네,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인민이라고 번역해 이건 또 사람을 해야 되네. 뭐 이런 것이고 북한은 또 동사를 수로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긴 또 동사라고 얘기하고 목적어, 목적격보 뭐 이런 용어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상황어라고 북한에서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바꾸는 다른 게 힘들었어요. 참 대학을 그래도 제가 언니로서 제가 보기에는 참 뿌듯하게도 연세대학교 교육학 전공을 해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순서로 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에 저희 동생하고 여러 회차를 진행하면서 여러분께서 따뜻한 댓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 동생은 연세대 졸업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저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서 석사까지 했잖아. 예, 석사를 이제 학부 졸업하고 1년 있다가 바로 석사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석사 들어가니까 학부 때는 소꿉놀이 장난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석사 과정이 또 힘들더라고요. 저는 행정대학원이 아니라 일반 대학원으로 풀타임으로 아예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힘들었었는데 가장 힘들었었던 것은 이제 매 수업마다 원서를 번역을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지식을 내재화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영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석사할 때 나는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토익 시험을 800점인가 받아야 석사를 졸업한다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토익 시험이 처음에 이제 북한에는 토익이라는 그 시험 체계가 없어요. 아예 없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토익 시험을 일단은 한번 어떤 것이 맛을 보자. 그래서 들어갔었거든요. 정말 초집중을 해야 되는 장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영어를 이 정도로 못했었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었던 처음에 이제 시험 성적을 딱 받았더니 신발 사이즈가 350점이 나온 거예요. 몇 점인지 말하지 말라. 이미 말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단도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단어를 하루에 뭐 300개씩 막 외우고. 그래서 그때 석사 졸업할 때 1년 공부 더 했잖아. 네. 그걸 제출 안 하면 졸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석사할 때 논문은 분명히 썼다 했는데 1년을 영어 공부만 더 한다. 그래서 저는 미친 짓이다. 공부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겠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40살 지나면 써주지도 않아. 네, 맞아요. 그래서 너 그렇게 공부해도 어디 취직 안 받아줘. 그만하라고. 그랬었죠. 맞아요. 현실적이지 않다. 네. 근데 그랬지. 저는 이왕 또 시작을 했으니 수료하기보다는 졸업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했었어요. 네. 했고 논문도 잘 썼고. 논문도 잘 쓰고 졸업을 했죠. 그렇지. 그래서 동생 논문은 검색해도 나오는 곳에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맞아요. 논문도 쓰고 그다음에 처음에 취직한 데가 우리 합동대. 네, 연구원이었죠. 연구원으로. 네,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군 교육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바지하기도 했었고, 예. 그래서 한 몇 년간 일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직업이 좀 이동이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사실 군 생활은 여러분 제가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동생이 지금 군하고 연관된 곳에 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몰랐어요. 뭐 그냥 언니 내가 요즘에 어디 면접 보려고 어느 중학교인가 어느 대학교에 뭐 행정실에도 뭐 서류를 넣었고. 맞아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학인데 세부 전공이 교육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이런 그 대학교라든가 이런 데 행정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넣었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말이 맞았어.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떨어지는데 뭐 어느 날인가는 막 집에 운전해서 이제 오는데 이면 씨 이번 전형에 이제 뭐 떨어졌습니다. 뭐 아쉽게 못해서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해주십시오. 이런 보통 문자를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이면 씨 이번 전형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왔더라고요. 어느 대학이야? 그 문장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울컥 나오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도 문장을 이게 보내도 이렇게 보낼까. 그러니까 막 거기에서 막 약간의 좌절감도 느끼고 그건 본인 생각이고 내가 막 진짜 그러니까 내한테 어려움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을 건데 내가 여기서 태어났으면 나 진짜 지금 내가 이러고 있지 않을 건데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게 막 생각이 다음날 일어나서 다시 또 해야지 뭐 이러면서 막 놓고 했는데 다행히 그 군 이제 교육기관에 이제 연구원으로 또 이렇게 합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합동대 거기에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올해 4월에 예. 언니 나 여기 때려칠게 그래서 이제는 공부 좀 했다고 때려친다고 하는구나. 네. 그래서 5월 달에 갑자기 새로운 곳에 또 취직을 한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 취직하다 말겠네. 취직하다 말겠네. 아니 그게 그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어요. 군에서는 다 계약직으로 직업이 나오거든요. 근데 60세에 정규직으로 나왔고 그럼. 문제는 또 교관이 직업이니까 이게 군에서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나 잘할 수 있는 분야인데? 해볼까? 서류 면접 딱 오라고 했어. 네. 그때 18명 중에 제가 속겠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눈물이 나면서 막 기쁨과 눈물과 막 이게 진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제가 탈북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당당히 그래도 1차 합격했다는 것 자체에 저한테 막 괜히 뿌듯함도 막 생기기도 하고 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류 면접 딱 끝났으니까 2차 PPT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죠. 연구 강의를 준비를 하라고 해서 이게 연구 강의를 또 어떤 내용을 어떻게 꾸며서 어떻게 가지고 갈까? 본인이 주제를 정해서 해야 되니까. 아니죠. 거기서 주제를 줘요. 4개, 5개 중에 제가 선택을 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내용을 꾸미면 좋을까? 근데 제가 또 PPT도 잘 못 만들었어요. 내용은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서 어떻게 나만의 특이한 방법으로 이렇게 할까? 솔직히 막 자기소개 같은 것도 막 고민을 했어요. 제일 중점을 뒀던 거. 네. 제일 중점을 뒀었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북한 출신의 그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을 내세우면서 대신 다른 부분에서 나는 북한만 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나는 전문성이 있다.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보여주자. 네, 보여주자. 그래서 저는 일부러 4개 주제 중에서 북한 관련 주제를 선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서두에 내가 이거를 던져야겠다. 여러분, 나는 북한 관련 주제를 할 수 있지만 이거를 선택해서 하면 다른 분들한테 이게 반칙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일반 다른 주제를 정리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 정도 할 수 있고 북한 하면 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요거였을 제가 중점을 두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그 주제를 선택한 게 다행이었었던 것 같고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제 PPT도 예쁘게 또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를 해서 내용을 다 작성했으니 좀 예쁘게 좀 다듬어 주시라요. 이렇게 하고 또 그리고 거기 이제 심사위원분들한테 또 이렇게 프린터를 또 해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25km를 달려서 거기 대학교 또 프린터 인쇄하는 데 가서 깔끔하게 집에서 왜 할 수 있잖아. 그거는 집에서 하는 거하고 대학교 프린터하고는 이게 퀄이 달라요. 너무 아주 대학교 프린터는 반짝반짝하게 나오거든요. 색감이랑 해서.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딱 연구 강의 했었을 때 와이셔츠를 딱 입고 깔끔하게 그냥 딱 검은색 좀 치마를 입고 그러고 싹 들어가서 자기소개 멘트도 막 어떻게 노멀하게 가면 안 되는데 딱 18명 중에 이미연이란 이름이 이렇게 딱 각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함경북도 해령시 출신의 자,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한테 사실 그 가기 전에 언니 나 옷을 뭘 입을까 그래서 그럼 집에 와봐라. 근데 조금 이게 옷 사이즈가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잘 안 맞아서 제가 좀 더 뚱뚱해요. 그래서 이게 옷도 좀 그렇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째 북한에서 왔다는 걸 강조하면서 내용을 좀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를 내가 준비하겠다. 예. 그래서 그걸로 처음에 딱 들어갔잖아. 네, 그랬죠. 자, 그럼 심사위원들한테 던졌던 소개 멘트 지금 생각나? 안녕하십니까. 함경북도 해령시 출신의 대한민국 국민 이미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야, 해령 출신의 대한민국 국민. 네네. 네. 근데 말투는 살짝 효령말씨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네.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사실 그래서 사투리가 막 나갈까봐 서울말을 쓰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좋은 점으로 작용을 했어요. 심사위원분들이 가끔씩 가다가 사투리가 튀어나오니까 안 들을 수가 없다고 막 이래서 네. 자, 이렇게 2차 면접 통과를 했고 3차 면접 남았어. 그랬죠. 3차는
18명에서 몇 명이? 14명이 우수수 다 떨어지고 4명만 최종 면접으로 갔죠. 원래는 3배수였는데 또 4배수를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갔었는데 아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이미연이가 이렇게 이 직업을 잘 수행해낼 수 있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3가지를 생각을 하고 이걸 어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교육학에 능통한 사람이다. 남북한 교육학을 다 전공했다. 두 번째는 남북한 현장 수업 경험이 많다. 제가 한 14년을 수업을 했더라고요. 남한에서도 보니까. 그러니까 합쳐서 14년 수업 경험이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나는 연구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교관이라 하게 되면 끊임없이 수업하고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된다. 이 연구 경험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뭐 연구 방법을 다 두루 통달하고 있고 어떤 주제를 군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다. 거기서 완전 플러스 점수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합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네. 사실 그래서 3차까지 통과해서 어느 날 동생이 전화가 와서 울면서 언니 나 합격했다. 네. 갑자기 그걸 듣는데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많은 탈북민 중에서 나름 성공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나름 이제는 직업도 가지시고 뭐 교사로 계시는 분, 뭐 또 어떻게 보면 교수로 계시는 분,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정직원으로 네. 그것도 뭐 저는 일반 경쟁 했죠. 네, 특채 아니고. 탈북민 특채가 아니라 일반 경쟁을 당당하게 네. 해서 지금 60세 정년 퇴직을 할 수 있는 교관으로 어느 학교라고는 우리 말하지 맙시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관으로 들어가서 12월 1일자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참 아마 여러분께서 많은 축하를 보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늘 그 생각하면 아프지 않게 잘하고 제가 늘 동생한테 그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겸손해라. 네, 초심을 잃지 말아라. 저는 딱 이것만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의 있게 잘해라. 누구한테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좀 참 많이 해주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보다 이제는 직업 더 잘 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동생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렵게 탈북을 해서 또 다양한 정착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더 직업을 지고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일도 좋지만은 사람이 뭐 일만 하겠나 놀기도 해야지. 자, 우리 대한민국 여기저기 놀러 다녀봤잖아. 네, 그랬죠. 근데 사실 공부하느라고 많이는 못 다녔지 뭐. 네. 어디 여행 간 것도 있었고, 어디 또 뭐 맛집으로 간 것도 있었을 거고, 네. 다녔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야, 요것만큼은 정말 좋더라. 놀러 다니면서요. 저는 사실 이제 그 북한 용어로 하면 야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텐트를 치고 1박 2일로 가서 놀러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텐트 이제 여러 가지 용품 같은 것도 사가지고 차를 끌고 이렇게 가서 싹 보면요. 뭐 불멍도 가능하고요. 이야, 불멍 알면 정착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이렇게 그 하얀색 그 사탕 같은 거 뽀송뽀송한 사탕이 뭐였죠? 우리 조카님이 아주 좋아하는 그 마시멜로. 마시멜로. 네, 마시멜로를 또 불에다 이렇게 싹 굽어서 먹잖아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근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막 또 굽어 먹고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이제 릴렉스해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싹 스트레스가 싹 날아나고 야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북한은 이게 뭘 어디 가려고 하면 이것저것 제한이 많아요. 이런 것도 집에 없고 저것도 집에 없고 근데 한국은 차고 그냥 용품만 가지고 가면 돼요. 주변에서 다 할 수 있어요. 북한은 텐트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북한은 기껏해야 개울가 같은 데 나가서
반도 탁 쳐서 그죠, 그 이제 미꾸라지 한 네 마리 여바란 거 잡았다. 그러면 얘를 이제 한솥 해가지고 그 오죽 다 끓여 먹고 소주 한 잔 먹고 하고. 나면 이제 옆에 이렇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착 붙어 있잖아요. 아주 못 먹었네 하고 쌀만 먹었네 하면서. 예.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와서 텐트 행복도 찾고 또 취직도 잘 하고 이게 뭐냐면 저희가 탈북을 정말 하길 잘했고 잘했어요. 또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들어온 것도 잘했고 네네네. 뭐 아마 그때 라오스 대사관에서 다른 나라에 간다 했다라고 하면 글쎄 뭐 정착하는 데 따라서 여러분 다르긴 하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죠? 보안도 제일 좋고요. 저도 미국에 뭐 몇 번은 나가봤었는데 일단 언어가 아주 융통적으로 되지 않는 이상에는 그리고 이제 문화도 좀 다르고 저는 미국 하게 되면 사실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그게 제일 무섭긴 한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어디 가나 편해요. 그러한 삶을 다 뒤로 하고 탈북하길 너무 잘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동안 뜨거운 사랑을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참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될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도 이제 뵙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해서 너무 그 마음이 와닿아서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제가 이 마음에 보답하는 길은 아마도 제 직업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또 이렇게 고마운 우리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가 또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대한민국의 일원이 되어서 또 이제 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참 제 동생이지만은 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성을 들였을 때 노력의 열매는 굉장히 달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합니다. 아마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취직을 하면서 또 조금 부대끼면서 하긴 하겠지만은 정말 초심을 잃지 말고 누군가에게는 베푸는 사람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아마 분명히 제 동생은 또 잘하리라는 또 생각도 하면서 저도 또 옆에서 돕도록 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저희 자매가 참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